자, 이번 강의에서는 2장 응용 계층, 즉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 설명하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레이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죠. 거기에서 설명하는 서브 챕터들을 쭉 먼저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응용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웹 응용, 그리고 그것의 프로토콜인 HTTP, 그 다음에 이메일용의 응용, 그 다음에 그것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인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그 다음에 IMAP, 인터넷 메일 액세스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 줄여서 DNS라고 그러죠. 우리 주소, 인터넷 주소들, 네이버닷컴이다, 구글닷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DNS, 그 다음에 DNS 서버,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프라든가 여기서 사용하는 피어-투-피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쓰고 있는 P2P 응용, 그 다음에 비디오 스트리밍과 컨텐트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넷플릭스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그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켓 프로그래밍을 일부 간단히 소개하는데, 거기에 이제 UDP를 써서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TCP를 써서 사용하는 소켓 프로그래밍, 그 API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실제 이 UDP라든가 TCP를 이용해서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로 일부.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전체를 쭉 보면은 이 챕터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일단 목표가 개념적,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의 어떤 구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 모델을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의 패러다임, 어떤 모범 사례라든가 예를 보고, 그 다음에 P2P 예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는데, HTTP 그 중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 중에 대표적인, 그 다음에 SMTP, IMAP, 그 다음에 DNS, 이런 것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API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소켓 AP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가 이제 굉장히 많고 또 새로운 응용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지만, 일부 내용을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그 다음에 웹, 날마다 아주 필수 응용이 되겠죠. 웹 응용. 그 다음에 텍스트 메시징, 우리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메신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텍스트 메시징. 그 다음에 이메일. 자, 이메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보내고 받고 하는 메커니즘이 많기 때문에 전체 응용 중에 또 한 A가 되겠고, 과거에는 이게 주였고, 실제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전 역사에서 보면은 이메일이 초창기에 제일 첫 응용으로서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지금은 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이메일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멀티 유저 네트워크 게임, 그 다음에 스트리밍 스토어드 비디오 관련된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훌루, 이런 응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부 보고, 그 다음에 P2P 파일 쉐어링, 이런 응용들이 있는데, 이런 응용들을 먼저 실제 네트워크 응용회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oIP라고 이야기하죠. Voice over IP, 스카이프 테크놀로지가 2003년경에 설립이 되고, 주로 에스토니아 엔지니어에 의해서 옛날에 91년에 소련에서 이제 소련 연방 붕괴로 해방이 돼서
91년에 해방이 된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몇 명이 엔지니어들이 2003년에 설립해서 2005년경에 그 이베이에 팔고, 그래서 이베이가 인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2011년경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그 편입이 됐죠. M&A를 거쳐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나의 디비전으로서 스카이프 이 테크놀로지 디비전이 있고, 거기서 이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스카이프 응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스카이프가 되니까 같은 이름이 되겠어요. 자, 리얼타임 비디오 컨퍼런싱, 그 다음에 인터넷 서치 검색하는 구글, 그 다음에 리모트 로긴, R 로긴이라고 그러죠. 이런 등등의, 또 이것 말고도 많은 응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응용들, 우리 이제 네트워크 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응용을 이제 없던 것을 만들 때, 만든 다음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제 다른 끝단에 엔드 시스템에서 이제 돌고 실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서는 이제 웹서버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브라우저 소프트웨어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바로 이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어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보여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TCP/IP 프로토콜 패밀리로 봤을 때 이게 5계층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배우고 있는데, 서버 측과 서버에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강의 관련된 웹페이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네이버의 어떤 검색이라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서버가 있죠. 그래서 서버의 어플리케이션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그건 이제 브라우저가 되겠죠. 브라우저. 자,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볼 수 있겠는데, 그 브라우저가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 서버 측에서는 그 웹 서비스를 하는 웹 서버 프로그램, 그것이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끝단에서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미 작성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코어 부분을 보면은 이 안으로 들어와서 네트워크 다시 이 네트워크 코어 부분, 이 라우트라든가 거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 코어 부분에는 이렇게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AS, 메인테넌스, 관리적인 목적으로 라우터를 어떻게 네트워크 관리자가 멀리서 외부를 접속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싶다. 그런 특별한 관리적인 목적으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그런데 본연의, 라우터 본연의 어떤 역할, 거기에는 이제 3층까지 이 기능을 이제 여기다 구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돌리진 않고, 관리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을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 라우터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본연의 목적에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그 구현은 끝단에 있다. 끝단, 엔드 시스템. 끝단이니까 서버도 되겠고, 내 PC도 되겠고,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되겠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여기 네트워크 개발 회사,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작성해서 바로 양 끝단에 사용할 수 있게끔만 작성하면 되니까, 그 안에 인프라에 코어되는 이 부분까지 손대는 것은 아니니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응용할 수 있겠고, 그걸 또 채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코어 부분의 발전보다는 이렇게 응용 쪽의 발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구글 검색 엔진이라든가, 또는 뭐 네이버닷컴의 어떤 그 검색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넷플릭스의
자, 그래서 끝단에 있는 응용은 우리가 굉장히 빨리 개발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채택을 해서 전파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클라이언트 서버 예를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서버 쪽은, 자, 여기가 서버 쪽이죠. 서버 쪽 그 패러다임 이 예에서는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 서비스를 생각하면 되겠는데, 웹 서버가 있겠죠. 웹 서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PC 또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그 웹 서비스를 이용하겠는데, 그래서 항시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면은 그 항시 런닝하고 있는 호스트, 그 서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서버에 퍼머넌트한 영구적인 IP 주소를 우리가 변하지 않는 IP 주소를 이렇게 이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서버들은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데, 적게는 뭐 수백 또는 수십 대, 수백 대 또는 많게는 구글처럼 전 세계 19군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구글은 약 수백만 대 서버가 또는 수십만 대 서버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수십만 대 서버 또는 적게는 뭐 수천 대 서버를 운영하는 구글이 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서버를 이렇게 분산해서 19군데에 나눠서 많게는 수십만 대 서버를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부터 적게는 수천 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까지 다양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스케일링을 위해서 이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또 망 인프라라든가 또 신뢰성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운영 코스트를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인데,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는 이제 클라이언트 기능을 하는 단말기, 즉 웹브라우저 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서버하고 컨택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결과를 응용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요청사항을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이 서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시 이 클라이언트가 접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어떨 때는 접속하고 필요에 의해서 어떨 때는 뭐 접속하지 않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라든가 또 뭐 기지국이 쭉 뭐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IP 주소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이나믹 IP 주소를 가지고 해도 무방한데, 서버는 이제 그것에 비하면은 퍼머넌트 IP 주소를 갖고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들끼리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이 클라이언트 서버에서는 직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프로토콜이 HTTP라든가 IMAP 또 FTP, 이것은 다 클라이언트 서버 이런 A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응용 프로토콜. 그것에 비하면 이제 피어-투-피어 구조가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 클라이언트 서버는 항시 서버가 런닝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버가 항시 런닝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또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의 끝 엔드 시스템끼리 이렇게 피어 동등하다 이거죠.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는 어떤 또 동등한 레벨은 아닌데, 이것은 이제 동등하다 해서 이름을 피어 투 피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로 피어 투 피어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개의 피어가 다른 쪽 피어에게 단말한테 이제 엔드 시스템한테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놈이 또 다른 거한테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겠고, 또 필요시 이것이 클라이언트가 돼서 다른 단말기한테 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겠고, 그러면 상대적인 다른 것들은 또 그것이 서버가 되겠고, 그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앞에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는 새로운 피어가 이제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피어 집단으로 들어왔을 때, 그걸 이제 토론토라고 하는데,
새로운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피어들은 이 피어죠. 각각 이 단말기들은 피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피어들은 이제 간헐적으로 여기에 접속을 하고 IP 주소가 또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P2P 모델에서는 이 구조에서는 굉장히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 P2P 파일 쉐어링 같은 게 많이 이용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복잡하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프로세스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양 끝단을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의 서버 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단말기 브라우저 쪽, 그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세스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 내에서 돌고 있는 프로그램, 그것이 프로세스고,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의 컴퓨터 내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는 이제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 프로세싱 하는 어떤 컴퓨터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OS에 그것이 이제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그것은 이제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른 틀린 컴퓨터들이 멀리 떨어진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기서는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메시지를 이제 교환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금방 앞에서 봤던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과 또 피어-투-피어 모델이 있는데 일단 클라이언트 서버를 보면은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이제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요청하는 시작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고 서버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항시 이 러닝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서버 프로세스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P2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로도 하나의 단말기 피어가 클라이언트로도 동작하고 서버로도 동작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서버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다 실행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또 중요한 내용으로서 서켓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를 생각할 때 이쪽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른 또 하나의 컴퓨터를 이걸 서버라고 생각해도 되고, 피어 투 피어도 되겠는데, 우리가 이런 레이어를 5 레이어죠. 5개층으로 된 레이어에서 통신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프로세스가 돌고 있죠. 앞에서 본 그것이 이제 이 문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받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소켓이라는 문을 통해서 한다. 자, 소켓이 뭔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이거 소켓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작성을 하면 되겠고 우리는 이미 작성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해서 FTP라든가 HTTP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소켓이 있고 그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여기 설명된 것처럼 이 아랫단 피지컬 레이어부터 위에 피지컬 레이어는 실제 선이니까 OS하고는 상관없겠지만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링크 레이어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OS에 인베디드 되어 있고 거기에 OS의 컨트롤을 받고 우리가 손을 대는 것보다는 위에 이제 개발자는 위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직접 프로그래밍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소켓은 프로세스가 보내고 받는데 송수신하는데 메시지를 송수신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소켓의 위치, 소켓의 주소 그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겠는데 먼저 이제 소켓은 하나의 문과 같다. 이 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보내고 또 메시지를 받는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밑에 있는 레이어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이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받을 때 마찬가지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문을 통해서 받는다. 애플리케이션이.
자, 우리 HTTP 프로토콜 또는 다른 뭐 이메일 보낼 때 또 FTP를 다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을 좀 이제 자세히 배우는데 우리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부터 쭉 아랫단으로 간다.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최소한 이쪽에 그 소켓이 양단에 있어야 되겠어요. 문의, 소켓. 그리고 그러면 그 소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굉장히 많은 문들이 있으니까, 소켓들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 문이 구별되는 것이 이제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 대문을 통해서 어떤 우편물이 전달되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집까지 찾아와야겠죠. 우편 배달 시스템이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 집까지 배달해 줘야 되겠죠. 그 아이디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집 주소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32비트 IP 주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32비트 IP 주소만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겠는가? 32비트 IP 주소만 가지고는 무엇과 같냐면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은 그것은 우리 이 집까지 전달해 주는 거가 되겠어요. 집까지. 그러면 집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까지 직접 배달해 주기 위해서는 집 주소만 가지고는 수신인이 없기 때문에 불분명하겠죠. 집까지만 배달되고 집에 어떤 뭐 그 아버지한테도 오는 우편물일 수도 있고 어머니한테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딸내미 또 아들한테 각각 오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이 집 주소만 달랑 써져 있다면은 해당되는 끝까지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프로세스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도 굉장히 많겠죠. 서버에 여러분들 컴퓨터를 생각하면 거기에 뭐 FTP도 있고 뭐 이메일 하는 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웹 서비스 하는 용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의 컴퓨터일지라도 많은 프로세스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포트 넘버라는 것을 사용한다. 이 포트 넘버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있는 어떤 필드가 되겠는데 거기에 포트 넘버, 그 다음에 IP 주소, 이건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를 3층에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4층에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있는 포트 넘버까지를 합해서 우리가 소켓 넘버라고 그런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트 넘버는 우리가 어떤 표준으로 정해진 웹 서비스 하면은 그 웹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그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표준으로 정해놨죠. 그래서 그 포트 넘버를 우리가 80번이라고 한 거예요. 표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메일 서버, 여기서 말하는 서버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25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컴퓨터까지, 인터넷상에 있는 하나의 컴퓨터까지 찾아가는데 IP 주소, 그 다음에 그 컴퓨터 내에 있는 프로그램을까지 찾아가는 데는 또 포트 넘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P 주소, 포트 넘버 이 두 개가 다 필요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간단히 봤는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 이제 정의하기를 메시지 타입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교환하는 메시지 타입, 리퀘스트 하는 건지 리스폰스 하는 건지 우리가 그 뒤에 메시지 포맷을 보겠지만 그 다음에 메시지 신텍스 그래서 어떤 필드들이 이제 메시지 포맷에 각 필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각 필드들이 어떻게 순서적으로 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건지 그 메시지 신텍스 포맷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의 각각의 필드의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이 프로토콜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프로토콜을 우리가 배울 텐데 그래서 또 룰이 있는데 언제 그리고 어떻게 프로세스들이 이제 보내고 또 받고 리스폰드하고 메시지들에 대해서 하는 건지 그런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프로토콜에서 디파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들도 우리가 임의로 정의해서 뭐 혼자만이 아는 그런 프로토콜을 쓰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픈 여기서 말하는 오픈은 전 세계 표준을 의미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표준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표준화 단체
IETF가 되겠는데,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 거기에서 이제 표준화가 많이 있겠는데, 그 중에 이제 인터넷과 연관된, IETF에서 이제 그 각각의 표준이 또 종류가 많겠죠.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하면은 혼동스러우니까. 그래서 각각의 표준을 RFC라는 이름으로 Request for Comments.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표준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이미 만들어진 표준을 쓰고 있지만, 새로 또 만드는 표준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모든, 표준에 필요한 표준화 작업을 거친 그런, RFC 완전히 표준화된 번호 있죠. 그걸 이제 쓰겠지만, 전 세계 표준으로 다 어그리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이 뭐 HTTP라든가 SMTP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서로, 통신에서는 중요한 게 인터로퍼러빌리티죠. 서로 이제 멀리 있는, 단말들끼리 뭘 보내고 받고 할 때 서로 이제 호환성이 있어야겠죠. 자, 상호 동작하는 그것을 인터로퍼러빌리티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HTTP, SMTP 등등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비하면은 오픈은 하지만은 어떤 이제 오픈에 비하면은 이제 그 개인 회사의 어떤, 그 사유의 전유물인, 그 회사의 전유물인 프로토콜. 세계 표준은 아닌 스카이프.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스카이프 테크놀로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카이프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이제 스카이프는 이제 회사 명도 과거에 됐고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나의 디비전 부서가 됐지만 스카이프 프로토콜 이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 표준으로 한 게 아니고 한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스카이프 이런 것들은 프로프라이어티 프로토콜이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어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아파트를 생각하면 5층이죠. 5층, 1, 2, 3, 4, 5층인데 5층짜리 아파트먼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이제 5층짜리 아파트먼트는 이제 거의 없지만 뭐 30층, 뭐 20층 이상, 뭐 30층 이런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자, 5층짜리 아파트를 생각했을 때 5층을 생각하면은 먼저 지금 우리 5층에 포커싱 하면 되겠는데 5층이 존재하려면 그 밑에 4층이 또 있어야 되겠고 4층, 3층 이런 것들이 떠받치고 있어야 되겠고 그런 우리 레이어의 아키텍처에서는 서비스 관점에서는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를 또 이용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응용 계층을 생각을 하는데 4층에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응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응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데이터 인테그리티 데이터의 무결성, 완벽함, 데이터가 예를 들면은 뭐, 은행에 어떤, 입력을 하는데, 패스워드라든가, 또는 뭐, 은행의 잔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래하는데, 숫자 하나가 틀리거나, 아니면 또 한 비트가 뭐 틀려서, 숫자가 변경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완벽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 응용은 뭐냐면, 파일 트랜스퍼 하는 경우라든가, 웹에서 뭐, 데이터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그것은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reliable data transfer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응용,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은 이제 중요한데, 다른 응용, 오디오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이것은 뭐 몇 비트가 조금, 우리 눈에서, 이렇게, 그 판단을, 뭐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정도라면은 몇 비트 로스가 생기더라도,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별 문제는 없겠어요. 어떤 경우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게임 같은 경우, 뭐, 한참 뒤에 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전화하는데 한참 뒤에 내 목소리가 전달되고 한참 뒤에 또 상대방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통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리얼타임, 실시간적인 응용, 이런 경우는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딜레이 타임이 굉장히 최소로 그 서비스에서 묵인할 수 있는 그 서비스에서 관용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범위 이내에 타임 딜레이가 요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응용 계층의 응용을 설명을 하는데 어떤 서비스냐, 그 서비스가 그 다양한 요청사항이 있는데 응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 서비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 어떤 것은 스루풋이 굉장히 중요하죠. 멀티미디어 어떤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라든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어떤 단위 초당 뭐 메가 바이트가 뭐 전송이 돼야 되고 이런 메가비피에스, 밴드위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 것들이 스루풋과 연관되는 거예요. 다른 응용들은 이제 스루풋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정확하게 한 비트라도 에러가 있으면 안 되고 하는 응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또 어떤 것은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시큐리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안을 고려해서 이제 암호화해야 되고 또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응용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이 있다. 그래서 서비스가 요구하는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서비스의 요청사항을 이렇게 쭉 그 요구사항을 봤을 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파일 트랜스퍼 하는 경우, 다운로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데이터 로스가 없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스루풋은 조금 이제 탄력적이다. 약간 플렉서블하다. 그 다음에 타임 센시티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은 상관없다. 이메일 같은 경우도 로스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스루풋은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타임도 조금 몇 초, 몇 밀리세컨드 딜레이가 있건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웹 도큐멘트, 이것도 로스가 있으면 안 되겠고, 스루풋은 탄력적이고,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 2, 3초 내라면은 상관없다. 리얼타임, 그렇지만 리얼타임 오디오 비디오는 이제 로스에 대해서는 조금 몇 비트가 손상이 돼도 괜찮은데, 타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민감해서 수십 밀리세컨드 이내로 해야 정상적인 음악이라든가 동영상 시청이, 그 다음에 스루풋은 이렇게 이 정도 범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응용에 따라서 그렇게 요구사항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이렇게 틀리죠. 스트리밍 오디오 비디오는 이제 로스 토러런트하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게임은 이제 로스가 토러런트하지만 이렇게 타임 센시티브는 이제 10밀리세컨드 수십 밀리세컨드 이내로 이렇게 해야 되고, 게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텍스트 메시징 이런 것은 이제 에러가 있으면 안 되겠고, 스루풋은 이제 조금 탄력적이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 이내면은 오케이고, 범위가 벗어나면 안 좋고 하는 이런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5층을 생각하는데, 실제 이제 4층의 어떤 그 기능,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TCP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어떤 특성이 있을 거고, UDP가 서비스가 제공하는 어떤 특성이 있을 텐데, 그것을 보면은 TCP 서비스,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어떤 기능이 되겠는데,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릴라이블 트랜스포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릴라이블한 트랜스포트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것은 받는 쪽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보내는 쪽에서 너무 빨리 보내면은 그게 이제 그 홍수가 나니까 받는 쪽의 속도에 맞춰서 이제 보내주는 게 플로우 컨트롤이 되겠는데, 나중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들어가서 이제 TCP 배울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서비스를 이제 TCP가 제공한다. 그 다음에 컨제스션 컨트롤 이런 것도 제공해 주는데, 네트워크가 이제 어떤 오버로드가 걸려가지고 망이 정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보내는 측에서 망에 진입시키는 것을 이제
천천히 보내야 되니까 그때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서 하는데, 망에 이제 진입하는 데이터 양을 이제 줄여서 그게 하는데, 그게 컨제션 컨트롤의 기능이다. 그 다음에 TCP가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타이밍, 그 다음에 미니멈 스루프 개런티, 그 다음에 시큐리티, 이런 것은 인터넷 초창기에 설계할 때 크게 이런 것은 이제 고려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제공을 못 한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제공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응용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그걸 이제 망의 속도가 빨라지고 다른 뭐 연구를 통해서, 자, 이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한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를 압축한다라든가, 그래서 엠팩 관련된 그런 엠팩4라든가 이런 걸 쓰고, 또 통신도 빨라졌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서 실시간적인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이 TCP 서비스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일단 전화 번호를 누르고 그런 것이 전부 커넥션 셋업 단계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리소스를 할당받는데, 이제 커넥션 오리엔티드 그것과 유사하게 똑같은 건 아니니까 오리엔티드라고 단어를 쓴 거예요. 커넥션 지향적. 그러니까 전화기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전화 걸 때 설정하는, 맨 처음에 시작하는 전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화를 먼저 걸고 하는 것이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먼트, 또 커넥션 셋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흉내낸, 그것 지향적인 그런 셋업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UDP 서비스는 이제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TCP에 비해서 신뢰성이 없는 거죠. 보내는 측과 리시빙 측의 프로세스가.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뢰성이라든가 플로우 컨트롤, 컨제션 컨트롤, 복잡한 것들이 있죠. 프로그램 사이즈도 이것 때문에 커질 텐데, 타이밍, 스루프, 뭐, 개런티, 이거 물론 이제 TCP도 이건 제공 못 하지만,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공을 안고, 맨 밑에 있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커넥션도 먼저 셋업할 필요 없이 그냥 다짜고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UDP를 여러 가지로 이것도 제공 못하고 저것도 제공 못하고 뭐 unreliable라고 그러는데, UDP를 쓰느냐? TCP만 쓰지. 이제 TCP는 이제 복잡한 만큼 그만큼 이제 좀 이제 그 속도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버든이 좀 있죠. 그런데 UDP는 또 그만큼 이제 경량급이니까 우리가 그런 또 응용에는 또 이 간단한 프로토콜을 쓸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를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넷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서비스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봤을 때 여러 개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은 이제 이렇게 정해진 세계 표준으로 이제 IETF에서 정한 Request for Comments. 자, SMTP 하면은 이제 번호들, 여러분들이 이 번호를 기억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어요. 전혀 번호를 기억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 FTP, SMTP 이것에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 어떤 트랜스포트 레이어, 이건 이제 5층이고 이건 4층에 관련된 거죠. 4층에 있는 TCP, UDP를 금방 앞에서 배웠는데, TCP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응용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있겠죠. 그 기능을 이제 그 서비스 요청하는 게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능하니까, FTP는 TCP, SMTP는 TCP, HTTP도 TCP. 여기서 이제 HTTP 1.1이 나왔는데, 1.1은 이제 91년경에 이제 표준으로 되고, 그 이후에도 HTTP 2, 그 다음에 HTTP 최근에는 3, HTTP는 2015년, 그 다음에 HTTP 3은 최근에 2020년부터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이제 UDP도 쓰지만, 일단 여기에 포커싱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1.1 이거니까, HTTP 1.1, 그 다음에 2는 아니고, HTTP 1 관련된, 그걸 TCP. 그 다음에, 텔레폰이 전화하는 거, Session Initiation Protocol. 그 다음에 RTP, 뭐, 다른 것들 이렇게 TCP나 또 UDP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HTTP는 TCP를 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대시라는 게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사용하는 대시. 그 다음에 또 인터랙티브 게임에 이런 것들 또 UDP나 TCP 이런 걸 쓰니까 어떤 것들은 UDP 또는 TCP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UDP하고 TCP에 대해서 자세히 뒤에 배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자, TCP를 이제 좀 보안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 보면은 보통의 여기서 말하는 바닐라는 이제 보통 아이스크림도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이제 가장 흔한 거죠. 그래서 평범한 TCP라든가 UDP 소켓에서는 이제 인크립션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냥 평문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어떤 암호화하지 않은 것을 이제 클리어 텍스트라고 하는데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낼 때 그대로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암호화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송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보안 측면에서 더 보강을 시킨 게 이제 TLS, HTTP도 이걸 이제 보강한 게 HTTP 2.0이 되겠는데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자, 이 부분은 이제 TCP 커넥션에 이제 그게 이제 인크립션을 기능을 이제 추가해서 우리가 조금 보안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어떤 무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엔드 끝단의 어떤 인증이라든가, 그게 이제 TLS를 써서, 그걸, TCP, 원래 오리지널 TCP는 없지만, 이걸 응용계층에, TLS는 이제, 응용계층, SS도 마찬가지, 그것에 더 이제 강화된, 발전된 것이 TLS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Secure Socket Layer. 자, 이제 TLS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구현되는데, 이런 이제 TLS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TLS 소켓 API를 이용해서, 그래서 소켓이 이제 암호화돼서, 전송이 되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시큐리티하고 연관된 이런 것이 이제 8장의 시큐리티하고 연관된 내용이 이 챕터로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세히 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그 전에 6장까지 진도가 나간다.